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흡월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더위가 한풀 좀 꺾인 모양새여서 네, 강릉 쪽에는 또 비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하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더위가 좀 물러가서 얼른 사망자가 좀 안 나오고, 다들 안전하게 좀 실외에서 좀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8월 9일 일요일이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저희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 매크로 지표죠. 시장 지표를 어, 접,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건 무시해도 되고 약간 그런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장 지표라고 하면 뭐 이제 환율이나 금리, 뭐 고용 지표 또 뭐가 있을까요? 무역 수지 뭐 등등등 되게 많죠.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유가 뭐 이런 그런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계좌를 또 잠깐 들고 왔는데요. 여기 오늘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제 계좌는 크게 재밌지가 않습니다. 이게 막 확 까지고 막 확 오르고 이래야지 뭐 재밌는데 맨날 그냥 지금 3억 중반, 초중반을 왔다 갔다 하고 3억에서 4억 언저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전에 최고점이 한 6억 직전까지 갔었던 계좌라서 여전히 상승 포텐셜은 남아 있다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9월 23일이죠. 이게 아마 미국 날짜여서 한국에서는 24일 밤 새벽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9월 달이 되면은 좀 더 이제 좀 제 계좌의 어떤 역동성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사실 지금 제목에다 그냥 제 어떤 의견을 적었습니다. 매크로 정보, 그러니까 뭐 환율이라던가 말씀드린 유가 등등등의 그런 시장 정보 가치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개별 종목의 뉴스의 가치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개별적으로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어, 가까이서 보면 어떤 그 단일 종목 조금 더 떨어져서 보면 그 단일 종목 주변의 어떤 경쟁사들 그리고 더 떨어져서 보면은 그 섹터 전체 뭐 산업군 이렇게까지도 어떤 뉴스들이 이제 계속 흘러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전체 막 세계 뭐 어떤 국가 단위의 어떤 그런 뉴스까지는 사실상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온 근거는 사실 이겁니다. 저희 이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 일반 국민들, 시민들, 일반인들이라고 할게요. 저희 일반인들 입장에서 되게 그냥 항상 루틴이 비슷하잖아요. 뭐 누군가는 사실 뭐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어떤 비극 같은 게 좀 더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뭐 희극적으로 루틴한 그런 삶입니다. 항상 저희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아프면 치료받아야 되고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퇴근하면 저희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안정된 어떤 한국을 포함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사실 어, 뭐, 뭐 여러 가지 막 전쟁도 일어나고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국제 정세 등등이 그래도 우리 일상을 박살내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막 환율이 미친 듯이 폭등하고 그런 현상은 사실 없잖아요. 네, 되게 막 유가로 인해서 어떤 뭐 환율이 막 1,500원 넘겨서 1,600원까지 급등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뭐 어, 잘 조정이 돼서 또 저희가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어떤 안정성이 유지가 된다면 저의 일상이 지켜진다면 기업들은 계속해서 저의 일상에 어떤 즐거움이라던가 어떤 좋은 가치들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갈 거기 때문에 그 전제, 그러니까 그 어떤 매크로의 어떤 그런 숫자라던가 어떤 뉴스들에 그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거는 좀 큰 그림적인 얘기였고요. 그리고 하지만 한 가지를 잠시만요. 네. 하지만 또 이제 한 가지 어떤 어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또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어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밑에 몇 개 적어 놨지만 항공사는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에 아마 직격타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종목별로 사실은 그 매크로를 이렇게 적용을 하는 수준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예전에 저희가 뭐 수학 시간에 어 통계학 시간에 혹시 회귀 분석 같은 걸 공부하신 분 계시면은 어떤 특정 변수가 어떤 그 어떤 경향성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설명을 하는가라는 그런 어떤 공부 수업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 사실 매크로 뉴스 시장 지표가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 반면 아까 전에 제가 일반적으로 저희 일상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주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유가가 오르면은 저희 입장에서 저번에 항공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죠? 그런 거는 저희 일상에도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는 정도라면 제 생각에는 그때는 조금 이제 매크로 이슈가 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매일매일 이제 뭐 항공사 주가를 이제 트래킹해야 된다거나 은행 주가를 어떻게 트래킹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하면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 이 자체가 아까 전에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 전제가 이제 흔들리지 않으면 어, 저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되고 지금 사실 뭐 저희가 어, 챗GPT 나오기 이전에 되게 뭐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같은 애들이 뭐 돈을 잘 벌고는 있지만 되게 어떤 그렇게 엄청난 혁신이라던가 이런 거는 크게 빠르게 이렇게 다가오지는 못했었어요. 그 당시에 뭐 블록체인도 인기가 많았었지만 블록체인 같은 게 저희한테 코인 투자해서 도박하는 거 말고는 크게 이렇게 막 어떤 저희 삶의 부가가치나 어떤 효익을 제공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챗GPT가 나온 이후로 AI가 저희 일상을 너무 크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꿀 만한 파괴력까지도 나중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AI 같은 경우는 지능 자체를 어떤 결국에는 현재는 지금 사람이 의사결정을 많이 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직접 스스로 의사결정을 인간을 대신해서 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더 파괴적인 변화들이 올 수가 있죠. 뭐 다른 어떤 수많은 그런 빅테크 리더들이나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계속 경고하는 것들이 기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어떤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그림들도 그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만큼은 결국에는 저희가 지켜내야 이런 매크로를 상관하지 않고 네, 개별 종목만 보면서
그 안에서 집중해 나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크로가 흔들리는 그런 막 전쟁이라던가 이런 이벤트는 그냥 너무 이제 사실 그 개별 종목한테 영향을 엄청 크게 미치고 있긴 해요. AI 같은 경우는. 네. AI가 이제 뭐 매크로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산업 전체, 우리 인류 전체에 엄청 큰 영향을 주는 매크로적인 어떤 그런 이슈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네. 그런 어떤 파괴적인 것들은 네, 저희를 엄청나게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장기 투자자도 왜냐면은 그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박살나고 있잖아요. 말로 시키기만 하면 바이브 코딩으로 지금 소프트웨어가 뚝딱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 그런 매크로의 영향이 그런 산업적으로 엄청나게 클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매크로 시장 지표는 그렇게까지 막 너무 과민 반응하고 매일매일 막 조사해 가면서 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네, 내가 주주라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종목 말고는 더 이상 편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세 종목을 매일매일 트래킹하고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보는 것도 벅차기 때문에 종목을 많이 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산 회사에 집중을 하면 좋은 성과가 시장 지표랑 상관없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주무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죠.